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이번 12월 2주차 시황을 좀 점검을 해보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주도주를 좀 캐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은 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우선 12월 2주차의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본다면 우선 ETF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일주일 동안은 0.59% 하락이 나오면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어느 정도 시장이 횡보한 걸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횡보하는 시장 속에서도 이제 좀 변화는 많이 있었던 게 또 이번 한 주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브로드컴이랑 테슬라가 이번 주에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대장주가 변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히트맵을 좀 본다면 이제 확실히 많이 빨갛게 표시가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에 25%가 상승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양자칩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8.6%로 적지 않게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이 많이 내려주는데도 지수를 조금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이 세 개 종목이 이번 주에는 좀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브로드컴이랑 테슬라가 왜 AI 대장주냐 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맞춤형 AI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주도주들을 담을 수 있는 전략을 좀 설명을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에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칩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근데 반대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특정 AI 모델이 필요한 설계 방식을 갖고 있는 칩셋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걸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고 이 시장을 ASIC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ASIC 쪽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주가도 동시에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이벤트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랑 정치적으로 많이 관련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을 좀 보면서 이런 변화하는 주도주들을 좀 미리 담아놓을 수는 없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장에서 좀 느낀 거는 이런 주도주들을 좀 미리 담아놓을 수 있는 전략은 없을까? 기업 분석도 철저하게 하고 시장에서의 감각도 좋다면 주도주를 미리 담을 수도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전략적으로서 이런 주도주들을 좀 미리 매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가총액의 상위 15개 종목을 사두는 게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결국에 컨셉이 주도주가 되게 되면 결국 주식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오르지 않겠냐. 시가총액이 오르면 결국에는 상위 15개까지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 그 15개부터 내가 포트폴리오에 매집을 해두고 있겠다. 뭐 대충 이런 컨셉의 전략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동일 가중으로 좀 담아보자. 지금 많은 ETF들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와 애플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동일 가중으로 담아보자. 그래서 주도주가 15위로 딱 등극을 했을 때 비록 시가총액이 1위랑 많이 차이는 나지만 그리고 동일 비중으로 들고 가면서 시가총액 15위 안에 들어간 주도주가 상승을 했을 때 조금 크게 먹어보자 라는 게 이 전략의 대략적인 컨셉입니다. 그러면 이 전략이 우선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백테스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이미 ETF 중에 시가총액 50개 종목만 투자를 하는 ETF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성과 검증을 해보면 실제로 이번에 S&P 500이 1년 수익률이 28%를 보일 때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만 그것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담았을 때 37%의 수익률을 보았습니다. 수익률이 큰 만큼 변동성도 커서 위험도 크다고는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위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을 매집을 하면 시장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가장 간단한 방식은 ETF를 담는 거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에 좀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S&P 500
탑 10 지수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하게 되면 특정 종목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어서 25% 캡을 씌워서 비중 조절을 한 지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놀라운 게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한국에 이제 KCGI 미국 S&P 500 탑 10 이 전 세계에 이 한 개 ETF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KCGI가 되게 똑똑하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 ETF의 단점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본다면 우선 이 리밸런싱을 1년에 1회만 하거든요. 그러면 좀 주도주를 먹겠다는 컨셉과는 좀 일치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라는 게 어쨌든 시가총액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연 1회밖에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다면 주도주가 탑 10 안에 들었을 때 막상 리밸런싱을 하지 않아서 주도주를 매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너무 좀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개 종목을 가져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목 자체가 기술주 비중이 되게 높게 됩니다. ETF의 컨셉은 되게 예쁜데 주도주를 좀 미리 담아뒀겠다라는 컨셉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ETF를 이용한 전략은 저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를 좀 살펴보면 저는 지금 시장에서 그냥 상위 15개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리밸런싱도 제 맘대로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리밸런싱 테크닉은 필요하고 ETF 같은 경우에는 15.4%의 세금이 나오게 되지만 직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제 리스크 해지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전략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번 운용을 하고 있는지를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놓은 엑셀인데 이제 알파벳부터 월마트까지 상위 15개 종목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동일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평가 금액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조금 많이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리밸런싱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해서 제가 좀 리밸런싱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직접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 1회 이런 식으로 굳이 정해놓고 리밸런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가의 마켓 타이밍을 좀 차트를 보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좀 계좌를 운용하는 거랑 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이 15개 종목으로 운용한 지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보다는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온 편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용을 한 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좀 평가 금액이 낮은 편인데 추후에는 운용 금액을 좀 점차적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그럼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상위 15개 종목을 산다라는 컨셉 자체는 말이 되는데 너무 주식 쪽으로만 몰빵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따라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결국에는 코스피 숏이나 미국 숏으로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상위 50개 종목이랑 상위 500개 종목이랑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50개 종목에 대한 알파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S&P 500에 대해서 숏을 치고 동일한 비중만큼 상위 50개 종목을 산다라면 거기서의 알파만큼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겠죠. 지수 인버스 ETF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15개 종목들을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컴퍼니스 마켓 캡이라는 이제 사이트인데 시가총액을 순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 10개 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술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월마트도 10위권부터 들어오게 되고 일라이릴리, JP모건과 같이 이렇게 상위 15개 종목으로 편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업종이 분산이 된다는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본다면 인버스 ETF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15개 종목을 사고 거기에 코스피를 반대로 숏을 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숏을 친다든지 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될 때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운용 금액을 줄이지 않고 인버스 ETF를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 같이 주식과의 상관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다른 자산군 섹터에 투자를 같이 함께 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15개 종목으로 했을 때 너무 높은 변동성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멀티 에셋으로 하든지 아니면 ETF 상품을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를 해나가면서 운용을 하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국장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많이 컸었죠. 저는 코스피 인버스 포지션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같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수익을 보고 전량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탄핵이 앞당겨지면서 코스피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엑셀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이제 인버스 포지션은 모두 다 정리를 한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금리 결정을 좀 대비를 해서 인버스를 활용해서 시장의 타이밍을 봐가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조절하면서 운용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